2차 방정식의 해를 구한다 했을 때 1번처럼 x제곱 이퀄 1의 해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x는 플러스 마이너스 1입니다. 이때 해는 우리가 유리수라고 하지요. 그리고 2번에 있는 2차 방정식 x제곱 이퀄 2의 해는 잘 풀어보면 알다시피 x 이퀄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입니다. 역으로 플러스 루트 2를 제곱해도 2가 되고 마이너스 루트 2를 제곱해도 2가 되는 것으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때의 그 해는 유리수라는 개념을 넘어서서 무리수가 되기 때문에 실수에 속하는 무리수다, 이렇게 분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2차 방정식 x제곱 이퀄 마이너스 1의 해를 구한다고 했을 때 사실 실수의 체계에서는 해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허수를 도입해서 허수 i라는 것을 나중에 다시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만은 허수 i라는 것을 루트 마이너스 1이라고 정의를 하게 되면 x가 플러스 루트 마이너스 1을 제곱해도 마이너스 1이 되고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1도 제곱하면 마이너스 1이 되기 때문에 2차 방정식 x제곱 이퀄 마이너스 1의 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허수인 것이죠. 실제적으로 이제 그래프를 그려가면서 조금 다시 설명을 해보자면 1번 같은 경우에는 자, 1번을 이렇게 설명하죠. 이게 아니고 펜. 이거구나. 펜. 자, 1번 같은 경우에는 그래프로 보자면 이런 얘기겠어요. x제곱이라는 것하고 x제곱이라는 것이 이렇게 되어 있겠죠. 이게 y 이퀄 x제곱이라는 그래프일 겁니다. 이것이 x축을 지칭한다고 보고 y축을 지칭한다고 보면,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y 이퀄 1이라는 것이 있겠죠. y 이퀄 1. 그래서 x제곱이 1이 되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y 이퀄 x제곱도 만족하고 y 이퀄 1도 만족하는 거, 그것을 방정식으로 말했을 때 x제곱은 1을 풀어라 하는 얘기인데, 그때의 방정식의 해는 이 두 개가 존재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게 해로 구해진 1하고 마이너스 1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루트 2일 때는 이게 이제 y 이퀄 1이 아니라 루트 2라고 하면, y 이퀄 루트 2라고 하면 똑같은 개념이겠죠. 그때는 x제곱이 루트 2라는 방정식으로 풀어라 하는 얘기가 되면, 그때의 해는 이것이 루트 2가 되고 이게 마이너스 루트 2가 되어서 두 점에서 만난다 하는 것으로 해를 이제 그림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3번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보다시피 y 이퀄 x제곱이라는 이런 그래프가 있고, 그리고 y 이퀄 마이너스 1이라는 이런 그래프가 또 있단 말이에요. y 이퀄 마이너스 1이라는 그래프가 있다면 이것이 x제곱하고 마이너스 1이 만나는 곳은 한 군데도 없어요. 그러니까 해는 사실 없는데, 그런 경우에도 이 i라는 것을 어떻게 정했냐면, i라는 것을 나중엔 j라고 통일해서 쓸 것입니다만은, j라는 것은 루트 마이너스 1이라는 허수죠. 허수. 그냥 상상 속에 있는 수입니다. 그 상상 속에 있는 수를 이용했을 때 루트 마이너스 1의 제곱도 결국은 루트의 정의에 따르면 마이너스 1이 되고, 그리고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1의 제곱도 마이너스 1이 되니까 x제곱 마이너스 1의 해가, 이 해가
이렇게 된다 하는 것으로 허수라는 개념을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이제 2차 방정식이 이와 같은 형태로 4번의 경우와 같이 주어진다 그러면 이걸 그래프로 이제 아까는 이쪽 그래프와 이쪽 그래프, 이쪽 그래프와 이쪽 그래프 이렇게 따로따로 그렇게 그림을 그렸습니다만 이번엔 한 그래프상에 그리면 X축이 있고 그리고 그것을 그 전체를 Y라고 한다면 Y가 X가 제로일 때는 2라는 값을 갖고 있는 것을 봐요. X가 제로일 때는 2라는 값을 통과하고 그리고 이제 그 X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증가하는 것이니까 이런 그래프가 된단 말이에요. X가 제로일 때 그렇고 Y가 어떤 모양이냐면 이런 모양이 될 거라고요. X가 증가하면 계속 증가하고 이런 모양이라고요. 이런 모양이니까 이제 이거는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y 이퀄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2와 y 이퀄 제로가 만나는 점을 해라고 우리가 구하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요것이 요 x축이 바로 y 이퀄 제로이기 때문에 그렇죠? 아유, 이게 다 지워졌네. 다시 그립시다. 다시 그려서 이와 같은 그래프였던 걸 기억할 겁니다. 그래서 다시 그립시다. 그래서 2라는 점을 지나면서 이런 그래프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 그래프가 y 이퀄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2고 요 그래프가 요거요. 요게 y 이퀄 제로이니까 이것하고 이것이 만나는 요 점, 요게 이제 이 방정식의 해가 될 거란 말이에요. 그때는 요 값이 2차 방정식의 해에 대해서는 자세히 설명 안 하겠습니다만 이게 복소수로 1 플러스 i가 되고 요게 복소수로 1 마이너스 i가 된다 그런 얘기예요. 사실은 실제적으로는 어떤 의미에서는 요 점이 1 플러스 i고 요 점이 1 마이너스 i다 그런 개념이 아니고 이게 이제 복소수라는 개념으로 들어가서 그런 이제 허수의 개념까지 포함한 복소수로 나온다 하는 것이니까 그건 여러분들이 교재 중에서 그 2차 방정식을 설명하는 6장 정도를 살펴보면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여기서 설명하려고 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수의 체계에는 유리수도 있고 실수도 있고 실수라고 말하는 경우에는 유리수도 포함되지만 무리수도 포함된다라는 의미에서 실수 체계가 더 크다 그런 얘기고 실수로 설명하지 못하는 것은 허수를 도입해서 실수와 허수 복소수라는 건 말하자면 실수 플러스 허수 이런 얘기겠어요. 이 앞에다가 i를 이렇게 쓰게 됩니다만은 이런 복수 체계, 복소수가 있어서 그 수의 체계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조금 이따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복소수라는 것은 우리의 관심사는 사실 복소수입니다. 복소수라는 것은 직각좌표계로 이렇게 표현할 때 복소수를 우리는 Z로 표현하는데 Z라는 것이 아까 4번에서 봤다시피 실수값도 있고 허수값도 있지요. 그래서 어떤 그 교과서에서는 x 플러스 yi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만은 우리는 주로 i 대신에 j를 써서 x 플러스 jy 이렇게 씁니다. 그럼 이 경우에 평면이 있다면 이 평면은 복소 평면이 되는 거예요. z라는 복소 평면이 되어서 여기에 이 x축은 실수축이라고 말을 하고 y축은 허수축이라고 말을 하는데 이제 실수값하고 허수값은 전혀 다른 수체계이기 때문에 여기에 플러스라는 부호를 쓰고 있기는 하지만 합성한다, 더한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 사실 이것은 OR라는 개념입니다. 즉 실수값 X라는 값도 있고 허수값
y라는 값도 가지고 있다. 그렇게 말하는 복소수의 체계인 것이죠. 그러니까 실수값도 가지고 있고 허수값도 가지고 있으니까 정보의 개수가 몇 개냐라고 한다면 정보의 개수가 2개인 거지요. 이제 우리가 벡터를 배우고자 하는데 사실 이제 벡터라는 개념이 무엇이냐면 나중에 더 정확히 설명을 하겠습니다만은 벡터라는 것은 2개 이상의 정보를 가리켜서 벡터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소수는 벡터의 세계에서 사실 가장 기저가 되는, 가장 근본이 되는 벡터다. 이렇게 말해도 무방하겠죠. 정보가 X라는 정보와 Y라는 정보가 독립적인 정보입니다. 플러스라는 부호를 쓰고는 있지만 섞일 리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X, Y는 서로 독립된 실수 정보이고 만약에 A 플러스 JB가 C 플러스 JD라 그러면 섞일 염려가 없으니까 A는 C하고 같을 수밖에 없고요. 왜냐하면 실수는 실수와 같을 수밖에 없고 또 B는 요 D하고 같을 수밖에 없는 이런 관계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소수를 다루는 데 있어서 우리가 중요하게 다루게 되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앞장에서 봤던 것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여기 보면 이 허수만 보더라도 플러스 i가 있으면 마이너스 i라는 해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방정식을 다시 들여다보면 방정식의 개수들, 여기 개수가 1이지 않습니까? 이 개수들, 여기도 1이라는 값이 있고 여기도 마이너스 1이라는 값이 있는데 이 값들이 다 이제 개수가 실수이고 개수 또는 상수가 실수일 때는 근이 이 경우에는 근은 항상 켤레로 나온다 하는 것입니다. 켤레. 그래서 켤레라는 개념이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플러스 i가 나왔냐? 그럼 마이너스 i가 반드시 나온다. 그런 얘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 개념이죠. 개수가 1이 있고 여기도 마이너스 2라는 개수가 있고 여기 상수 2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것도 다 개수 상수가 실수라면 그는 켤레 복소수로 나오게 된다라는 것을 알고 있다면 1 플러스 i를 근으로 구했다. 그럼 반드시 1 마이너스 i를 근으로 갖는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1 플러스 i의 켤레 복소수는 1 마이너스 i고 1 마이너스 i의 켤레 복소수는 1 플러스 i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켤레 복소수란 무엇이냐 하면 실수값 말고 허수값만 부호를 바꿔주는 것을 켤레 복소수라고 하고 영어로는 conjugate complex 그렇게 말합니다. conjugate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그것을 표시할 때는 이것처럼 스타를 표시하기도 하고 아니면 바를 표시하기로 해서 G라는 복소수의 켤레 복소수 G스타 또는 G바는 X-JY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 각각이 X라는 값도 그렇고 Y라는 값도 독립적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XY가 서로 독립된 실수 정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것을 또 다르게 정보화할 수가 있는데 크기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소수의 크기라는 것은 X 요 크기가 무엇이냐라고 말했을 때 그것은 어떻게 구하냐 하면 표시하기는 Z라는 복소수의 크기다 이렇게 표시를 하고 구할 때는 Z와 Z의 켤레 복소수를 곱해서 루트를 취한 거 그것을 우리는 복소수의 크기라고 그러는데 복소수의 크기는 켤레 복소수의 크기와 같습니다. 위상만 다르죠. 밑에서 설명할 것입니다만은 그래서 원래 복소수가 x 플러스 jy라고 하면 켤레 복소수가 x 마이너스 jy이기 때문에 둘을 곱하면 이게 곱하기 하면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되죠.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되어서 그것을 가리켜 크기라고 한다. 크기는 또 다른 변수 로로 사용합니다.
다른 변수 r을 사용하기도 합니다만은 우리는 일관되게 row라는 변수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복소수에는 또 다른 정보가 있는데, 그러니까 정보를 우리가 가공을 한다고 할지라도 서로 독립된 두 개의 정보가 그대로 유지가 돼야 되는 거예요. 요거 하나만 가지고는 X, Y로 서로 독립된 실수 정보로 구성된 복소수, 이것을 표명할 수는 없다는 거지요. 정보 하나만 가지고는 그것을 표명할 수 없어요. 나는 두 개의 정보를 갖고 있는데 저 사람이 볼 때 한 개만 본다 그러면 나라는 정체를 알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복소수의 크기만 있는 게 아니라 위상이 있습니다. 위상이라는 것은 결국은 무엇을 결정하냐 하면 요 복소수 g equal x 플러스 yi라는 그 복소수가 복소수 평면에서 얼만큼 위치하고 있느냐를 나타내주는 위치의 상태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 실수축이라고 그랬고 이게 허수축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복소수 평면이라고 말을 하는데, 복소수 평면은 보통 실수 평면에서 말하는 XY 평면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복소수 평면에서 Z라는 것은 어떤 한 점이라는 것이 어떻게 표명되냐면, 이게 X점하고 Y점이라고 그러면 Z라는 복소수는 X 플러스 JY를 표명하는 거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그래프상에서 말하자면 X가 요게 X 값이고 요게 Y 값인 거죠. 그게 말하자면 직각좌표계인 거예요. X 값과 Y 값으로 표명한 거. 그런데 지금 크기라는 건 뭐냐면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이니까 바로 요 길이죠. 그러니까 요게 X고 요게 Y니까 피타고라스 정리해서 요게 바로 요 길이가 로인데, 로라는 것은 루트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 크기가 로인 그 복소수 값은 몇 개나 되느냐? 사실은 무한대개란 말이에요. 한 개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똑같은 크기인 로 값이 여기도 있을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로 하나만 가지고서 복소수를 결정할 수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때 또 다른 변수가 무엇이냐면 위상이라는 것인데, 위상이라는 건 실수축, 즉 여기 X축으로부터의 각도를 위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각도를 우리는 각도로 나타낼 수도 있고 아니면 호도로 나타낼 수도 있는데, 보통 우리는 호도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위상을 나타낼 때는 phi라는 것은 어떻게 읽냐면, 요거는 로라고 읽어서 이게 그리스어기 때문에 이렇게 쓰면 또 모르겠군요. 로라고 읽는데 요 H는 묵음입니다. 그래서 로라고 읽고 요거는 phi라고 읽지요. phi라고 읽어서 영어에서는 사실 이걸 phi라고 읽기도 하고 phi라고 읽어서 phi라고 읽든지 phi라고 읽든지는 자유입니다만은 어쨌든 phi라는 값은 무엇이냐? 그러면 요 각도가 phi라고 그랬으니까, 요게 phi라고 그랬으니까 다시 좀 그려봅시다. 복소수 평면에서 x, y라는 것으로 어떤 복소수 평면의 한 점을 표명할 수 있기도 하지만, 이게 이제 z 평면이니까 z 이퀄 x 플러스 jy로서 요 점의 좌표점으로 표시를 하자면 x, y 이렇겠지만, 요것을 로 값과 요 값으로도 표현하게 되면, 그럼 정보가 두 개 있으니까 복소수가 원래 직각좌표에서 서로 독립된 두 개의 정보를 갖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표명하는 이것도 두 개의 정보를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복소수를 독립적이고 유일한 값으로 표현할 수 있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때 이것은 이게 x, 이게 y니까 이 각도를 말하는 것이니까, 이 각도에서 탄젠트 phi라는 것은 x분의 y니까 탄젠트를 넘겨서, 즉 역함수를 구하면 phi라는 것은
아크탄젠트 x분의 y가 되겠죠. 그래서 위상을 아크탄젠트 x분의 y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수축으로부터의 일반각이다 하는 것이에요. 좀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시면 여러분이 미적분학 교재로 사용하고 있는 공학도를 위한 기초 수학을 참조하면 되겠습니다. 보통 이 위상 phi 대신에 시타를 사용하기도 하고 로 대신에, 로는 거꾸로 씁니다. 아래서부터 로 대신에 r을 쓰기도 합니다만은 요거는 이제 벡터를 배우면서 또 다른 좌표계에서 쓸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쓰기보다는 로하고 phi를 쓴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좌표점으로 얘기할 때 P점의 좌표값이 xy라고 한다면 그것을 로와 phi라고 표명해도 무방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때 그것을 우리는 복소수 체계에서는 극좌표계라고 하지만 일반적으로 원주좌표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복소수인 z라는 것, z라는 것은 x 플러스 jy라고 표현할 수도 있지만 크기와 phi라는 위상을 가지고 표현할 때는 2의 jphi 이렇게 표현한다 하는 것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x와 y가 서로 독립된 두 개의 실수 정보라고 하면 phi와 로도 서로 독립된 두 개의 실수 정보로 표명되는 것이니까 등가라는 것이지요. 자, 그렇다면 이 극좌표계에서 이런 표현이 어떻게 가능한가 하는 것입니다. 복소수의 사칙 연산.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이 되는 것은 이거였어요. 어떤 복소수가 있어서 a 플러스 jb라 그러고 이걸 또 다르게 c 플러스 jd라고 나타나면 반드시 a는 c다 이렇게 말을 했고 b는 반드시 d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런데 이것을 또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로의 2의 j phi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랬을 때 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a제곱 플러스 b제곱과 같이 크기를 말하는 거고 phi는 아크탄젠트 a분의 b 또는 이게 이제 cd로 표현했기 때문에 이렇게 갈 수도 있죠. c분의 d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요것도 이렇게 갈 수가 있는 거죠. c제곱 플러스 d제곱 이렇게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직각좌표계에는 두 개의 실수 정보를 사용하고 그리고 극좌표계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크기와 위상이란 두 개의 정보를 사용해서 표현하는 그런 복소수라고 한다면 사칙 연산은 어떻게 될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소수의 덧셈, V라는 복소수가 있고 W라는 복소수가 있을 때 V라는 복소수와 W라는 복소수를 합한 덧셈한 또 다른 복소수가 존재할 텐데 그것은 이 복소수를 이렇게 합산을 할 때, 덧셈을 할 때 실수는 실수끼리 그리고 허수는 허수끼리 덧셈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독립적인 정보니까 그렇게 되겠죠.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되지는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뮤라고 표명, 극좌표계라고 하면 뮤에다가 2의 j 알파가 있고 그거 플러스 뉴에 2의 j 베타가 있는데 이건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죠. 그러니까 덧셈하고 뺄셈은 직각좌표계가 유리합니다. 직각좌표계가 유리해요. 여기 그리스 문자가 또 나왔어요. 이 뮤라는 것은 영어에는 M으로 발전하는 것인데 비슷하죠? 뮤라고 있습니다. 뮤. 여기다가 뮤라고 읽어서 이렇게 쓰고 뮤라고 읽어요. 우리는 무 이렇게 읽을 수도 있지만 이게 뮤라는 거예요. 뮤. 그리고 여기 뉴라는 게 있는데 이렇게 씁니다. 뉴라는 것은 이렇게 써요. 뉴라고 쓰고 뉴라고 읽어요. 그러니까 영어의 n에 해당되고 뮤는 영어의 m에 해당되고 뉴는 영어의 n에 해당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알파, 베타는 알죠? 이건 알파라고 읽고 이건 베타라고 읽는데 지금 쓰는 거 여러분이 눈여겨봤다면 알파 한 큐에 쓰는 겁니다. 베타도 한 큐에 써요. 그리지 말고 쓰세요.
그리고 뮤도 마찬가지입니다. 뮤라는 게 있고 뉴라는 게 있고 로가 있고 한 번에 썼습니다. 이건 밑에서부터 썼어요. 베타도 밑에서부터 위로 쓰죠. 베타 로가 있고 그리고 피는 이렇게 쓰세요. 한 번에. 필기체로 쓸 때는 이게 피인데 책에서는 이렇게 나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 번에 이렇게. 다시 한번 그리스 지금까지 쓴 거를 좀 보면 알파, 베타, 그리고 로가 있고 P가 있고 그리고 뉴가 있고 뮤가 있고 뉴가 있고 있어요. 우리가 또 다른 거는 감마라든지 또 시타라든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또 이것도 있죠. 이거 뭐라고 읽습니까? 카이라고 읽어요. 카이라고 읽는데 한국에는 이런 아파트가 있죠. 뭐라고 읽는지 알아요? 자이 아파트예요. 그런데 이게 중국에 가면 C입니다. 시진핑 할 때 C예요. 영어 표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뭐 마음대로 읽기 때문에 우리는 자이라고 읽고 중국에서는 C라고 읽고 그러나 원래 이렇게 된 그 근원은 어디서부터 왔냐면 카이에서부터 왔기 때문에 원래는 사실 이거는 카이라고 읽어야 맞는데 제멋대로예요. 그러니까 그리스어 또는 헬라어로는 카이라고 읽고 가수 중에 카이가 있던 것 같은데 그때 카이라고 읽고 시진핑 갈 때는 C라고 읽고 우리는 또 자이 아파트 이렇게 읽어요. 자이 아파트. 어느 게 제일 마음에 듭니까? 하여튼간 그리스 문자가 나올 때마다 좀 그냥 한 번에 익히도록 하세요. 한 번에. 자, 어쨌든 덧셈하고 뺄셈은 어쨌든 실수값끼리 덧셈, 실수값끼리 뺄셈, 허수값끼리 덧셈, 허수값끼리 뺄셈 하면 된다. 그게 복소수의 덧셈, 뺄셈입니다. 복소수의 곱셈은 조금 그 직각좌표기를 사용하면 복잡해요. 왜냐하면 A 플러스 JB와 C 플러스 JD가 있으면 여기에 독립된 정보 2개가 있고 여기도 독립된 정보 2개가 있기 때문에 결국 4개의 항이 나오는 거예요. 곱하기 4개의 항이 나와서 실수값이 되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A하고 C를 곱하면 실수값이 되고 또 JB하고 JD를 곱해도 실수값이 됩니다. 왜냐하면 J제곱이 마이너스 1이거든요. 그래서 마이너스 BD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수값은 이 2개가 묶여졌고 허수값은 이렇게 곱한 것이 하나 있고 이렇게 곱한 것이 하나 있어서 이런 값으로 허수값이 결정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아까 얘기했듯이 직각좌표계로는 여기가 승입니다. 직각좌표계가 막강해요. 그러나 이 아래쪽 곱셈, 나눗셈은 극좌표계가 훨씬 편리합니다. 그것은 어떻게 볼 수 있냐면 복소수의 곱셈에서 V하고 W가 극좌표계는 이렇게 표현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뮤 2의 J 알파 곱하기 뉴 2의 J 베타 그러면 끝나죠. 뭐라고 끝납니까? 크기와 크기를 곱해준 크기가 존재하고 그리고 여기에도 위상이 있고 여기도 위상인데 이 위상은 아까 미리 설명했습니다만은 X축으로부터 회전이라고 그랬잖아요. 알파만큼 회전하고 또 거기서부터 베타만큼 회전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회전이 알파 플러스 베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크기는 뉴가 되고 위상은 알파 플러스 베타가 된다라는 것이에요. 물론 그 우리가 이미 배운 그 지수함수에서도 이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복소수의 곱셈이 크기의 곱과 위상의 더하기라고 이해가 됐다면 마찬가지로 복소수의 나눗셈은 직각좌표기로 할 때는 이렇게 좀 복잡하다고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유리화를 하기 위해서 C 플러스 JD에다 C 마이너스 JD를 곱하고 분모분제 같이 곱해야 되겠죠. 그래서 계산을 하게 되면 C제곱 플러스 D제곱분의 AC라는 실수값과 C제곱
플러스 d제곱분의 마이너스 ad라는 이게 전체가 실수값이죠. 이게 전체가 허수값이 이렇게 나와서 복잡한 듯이 보입니다만은 역시 극좌표계로 하게 되면 누 2의 j 베타분의 묘 2의 j 알파이기 때문에 크기는 나눠준 꼴이고 그리고 위상은 빼준 꼴이 되더라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복소수의 사칙 연산에서 곱셈 나눗셈은 아까도 표시했듯이 이쪽은 극좌표계의 일본말을 조금 차용하다면 나와바리다 그런 얘기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직각좌표계의 나와바리다 이런 얘기입니다. 실제적으로 직각좌표계보다는 극좌표계가 훨씬 유리한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소수의 사칙 연산은 이렇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럼 이제 벡터란 무엇인가? 우리 이제 복소수부터 생각했어요. 복소수부터 생각을 했는데, 복소수 그럼 뭐라고 그랬죠? 복소수 그럼 뭐라고 여러분은 정의할 거예요? 직각좌표계는 어쩌고 극좌표계는 어쩌고 이러기보다는 두 개의 독립 정보를 가진 거를 우리는 복소수라고 한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 두 개의 독립 정보를 표현할 수 있는 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x, y라는 것이 있다면 뭐 이렇게 할 수 있죠. x는 신한은행에다가 저축을 해놓고 y는 우리은행에다 저축을 해놓으면 서로 섞이지 않으니까 그렇게 저장을 해놔도 돼요. 그러니까 신한은행 그러니까 좀 그렇습니까? 메모리에 다른 메모리에 저장을 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독립적이잖아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표현을 했냐 하면 이렇게 표현했다는 거죠. x 플러스 jy 이렇게 표현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요걸 가지고 설명했듯이 요걸 메모리라고 생각해도 좋습니다. 실수라는 메모리에 x라는 값을 저장을 하고 허수라는 메모리에 y라는 값을 저장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로 극좌표계로 얘기하면 로의 2의 jp라고 두 개의 정보를 독립된 정보 메모리 공간에 저장해서 사용한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죠. 그래서 복소수 그러면 떠올려야 되는 것은 두 개의 독립된 정보를 가진 것이다. 그럼 벡터란 무엇이냐 할 때 벡터라는 것은 독립된 두 개뿐만 아니라 세 개 이렇게 두 개 이상의 실수 정보를 갖고 있는 걸 벡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옛날부터 잘못 전해 들은 게 뭐냐면 벡터란 무엇이냐 그러면 이렇게 보통 대답을 하죠. 뭐라고 대답을 할까요? 현석이 대답을 해봐요. 그렇죠.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크기와 방향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이 크기와 방향을 가졌다라는 것은 2차원에서는 맞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2차원에서는 크기와 방향으로 나타낸 게 바로 요거죠. 극좌표계죠. 그런데 3차원이면 어떡하려고요? 그럼 크기와 방향 가지고 3차원을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 그거는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사실은 벡터라는 성질 중에 크기와 방향으로도 표현할 수 있다 이런 의미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정보를 줄이는 것은 가능하니까 하나로 만들 수도 있는 거예요, 정보를. 근데 어쨌든 크기라는 정보와 방향이라는 정보로 이렇게 정보의 정보량을 줄여서 대표시킬 수 있다 그런 개념이지, 벡터는 크기와 방향으로 표현되는 걸 벡터라고 그런다 그러면 그건 말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거보다는 오히려 벡터란 서로 독립된 두 개 이상 우리는 주로 세 개를 다룰 거예요. 세 개를.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세상은 3차원 공간이거든요. 3차원 공간. 거기다가 시공간 속에서 산다 그러면 시간까지 얘기하면 이건 4차원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4차원 변수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x, y, z라는 변수, 직각좌표계예요. t라는 변수 이렇게 사용할 거란 말이에요.